2022년 가을 학기 로지카 샬롯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해요. 저희는 이번 로지카 샬롯 페스티벌 MC를 맡게 된 원규연, 양아연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니 내 삶 녹여 주 이름 알리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내 삶 들여 주 이름 밝히어라. 어두운 세상 밝히시는 겸손의 왕 오직 예수. 온 맘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선포하라. 주 찬양에 외치세 주를 기뻐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내 삶 녹여 주 이름 알리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내 삶 들여 주 이름 밝히어라. 어두운 세상 밝히시는 겸손의 왕 오직 예수. 온 맘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선포하라. 주 찬양에 외치세 주를 기뻐해. 주를 높이세.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정신없었지만 그만큼 재미도 많았던 가을학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열심히 책 읽고 과제하고 토론하다 보니 어느새 한 학기가 다 가버렸네요. 샬롯의 모든 조들이 정말 성실하게 책을 읽고 창의적으로 활동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함께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 보였어요. 이렇게 한 학기 책과 그리고 소중한 조언들과 함께한 시간들을 다른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는 시간이 왔어요. 유후! 여러분들도 신나시죠? 저도 친구들이 어떤 멋진 내용을 선보일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오늘 페스티벌에서는 6개 조가 발표를 합니다. 한 조 한 조 성실하게 준비를 했을 텐데 우리들도 성실하게 경청해야겠죠? 맞아요. 우리 GHSA 로지카 친구들은 품이 있고 다른 친구들을 잘 배려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봐주시고 끝날 때마다 우렁찬 격려의 박수와 호응을 부탁드려요.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던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샬롯 12조가 준비한 스크루지 영감님의 이야기를 만나러 가보실까요? 고고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지독한 수잔노 스크루지가 서기복과 함께 매우 추운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외삼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응, 헛들소리하고 있군. 즐거운 성탄절? 대체 네가 무슨 권리로 즐거워해? 가난한 놈이. 외삼촌 크리스마스는 참 좋은 때예요. 크리스마스는 친절과 용서와 자비와 기쁨이 가득한 때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제게 돈을 주지는 않지만 크리스마스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를 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한 번만 더 박수 쳐보시지. 그랬다간 실업자가 되어 크리스마스를 지내게 될 테니. 화내지 마세요, 외삼촌. 내일 저희 집에 오셔서 그 저녁을 같이 먹어요. 그래, 좀 이따가 네가 쪽박 차는 꼴을 보자. 스크루지의 조카 프레드가 나가고 자선 모금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스크루지 씨, 이 좋은 크리스마스 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기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까먹기나 빈민구제법은 잘 돌아가는데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내일 하기도 바쁜데 말이야. 그런 것은 내 아빠 아니니 안녕히들 가보시오. 그날 밤 집에 돌아간 스크루지는 쇠사슬을 칭칭 맨 말리의 유령을 보게 됩니다. 웬일이야? 내게 무슨 볼일이 있는 거야? 누구야? 난 이승에 있을 때 자네의 동업자였지, 제이콥 말리야. 그렇군. 자네는 말리가 맞아. 그런데 왜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건가? 이 쇠사슬은 내가 살아있을 때 가졌던 우상에 대한 천벌이야, 스크루지. 자네는 나보다 7년이나 더 있었으니 더 무거운 쇠사슬을 매게 될 것이겠지. 내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은 자네에게 나와 같은 운명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야. 이제 자네에게 새 유령이 찾아올 거야. 그들이 자네에게 기회를 줄 거야. 그 말과 함께 말리는 사라졌습니다. 12시가 되자 창문 쪽에서 소리가 나더니 한 사람, 아니 유령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 아니 선생님이 그 유령이십니까? 내게 찾아올 거라고 했던? 나는 과거 크리스마스 유령이다. 난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내 과거를 보여줄 테니 일어나라. 같이 가자. 과거 크리스마스의 유령은 스크루지를 어린 시절, 청년 시절로 데려갔어요. 과거 크리스마스의 유령은 스크루지를 행복했던 어린 시절, 청년의 때를 보게 해줬어요. 저 과거의 유령은 순수했던 시절을 거쳐 돈을 우상 삼아 변화되어가는 스크루지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돈을 쫓아가던 스크루지는 돈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야 했었지요.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던 스크루지는 너무나 괴로워했어요. 유령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보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내보내 주십시오. 내가 말했지 않나? 이것들은 이제껏 있었던 일들의 환영이야. 사실을 사실대로 보여준 것이야. 스크루지는 과거의 유령과 씨름을 하기 시작했고 완전히 녹초가 된 스크루지는 막을 수 없는 졸음에 빠져들었어요. 나는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이다. 나를 봐라. 유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지난밤 강제로 끌려다녔지만 좋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제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면 많이 배우게 해주세요. 내 옷자락에 손을 대라. 현재 유령은 스크루지를 사무소의 서기 법 크레치트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법 크레치트는 가족과 함께 가난했지만 행복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법의 아들 꼬맹이 팀은 아파 보였고 현재의 유령은 팀이 곧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스크루지는 법 가정의 상황을 보며 연민을 느꼈어요. 현재의 유령은 조카 프레드의 집으로 스크루지를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 스크루지는 조카가 스크루지를 위하는 속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스크루지 외삼촌을 위하여! 스크루지 스크루지 외삼촌을 위하여! 그리고 이어지는 프레드의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겁게 함께했어요. 시계 종이 12시를 알리고 현재 크리스마스의 유령은 사라졌어요. 스크루지는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을 만나게 되었어요. 미래의 유령은 스크루지를 사람들이 대화하는 가운데로 데려갔어요. 어젯밤에 그 노인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 노인네 평생 죽지 않을 줄 알았는데. 사람의 일이야 산만히 아시죠? 그런데 그의 장례식에 간다는 사람이 없다네요. 스크루지는 죽은 남자의 묘비명을 읽고는 비명을 질렀어요. 죽은 사람은 바로 에비니저 스크루지, 그 자신이었어요. 안 됩니다, 유령님. 제발 안 됩니다. 안 돼요. 제발 좀 들어오세요. 저는 예전에 제가 아닙니다. 유령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제부터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기리고 1년 내내 크리스마스 정신을 마음에 새겨두르고 노력하겠습니다. 스크루지는 유령의 손을 움켜잡았어요. 그러나 기운이 센 유령은 스크루지를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스크루지는 자신의 침대에서 깨어났어요. 스크루지는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냐? 오늘요? 크리스마스예요.
스크루지는 기뻐하며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커다란 칠면조를 봅 크레치트 집에 보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걸어가며 지나는 사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어요. 자선모금하는 사람을 만나서 기부했고 조카 프레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함께 했어요. 다음 날에는 봅 크레치트의 봉급을 올려주었어요. 스크루지는 유령과 약속한 대로 남에게 베풀고 살며 훌륭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매력적인 손그림과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나레이션으로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을 압축해서 보여준 영상이었어요. 너무 멋진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읽고 편집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어요. 크리스마스 캐롤의 따뜻한 결말을 읽으며 흐뭇했던 순간이 떠오르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순서는 어느 조에서 준비했죠? 바로 6조입니다. 6조의 강하원 친구가 가을 학기 읽었던 책들의 주인공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인터뷰요? 와, 귀가 솔깃하는 주제인데요. 자, 6조 친구들 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샬롯 등장인물들의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강하원입니다. 오늘의 토크 초대 손님은 돈키호테, 이순신, 햄릿, 단테, 에릭 미들님입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그럼 자기소개 시간을 먼저 가져볼 건데요. 한 분씩 자기를 대표하는 단어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네네. 거기 오른쪽 끝에 있는 돈키호테 씨부터. 안녕, 레이디 앤 젠틀맨. 난 실패가 없는 용맹한 기사 돈키호테야. 난 유쾌한 것을 좋아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또 가난한 자들의 편이기도 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더구나 운이 좋기도 하고. 난 거인과 그리고 수많은 군대와 싸우기도 했어. 난 대단해. 예, 정말 그래 보이시네요. 내가 이래봬도 정말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돈키호테 씨,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이수신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의 수군대장 이순신이라 증약가이사 장군이지. 오, 장군님이시군요. 존경스럽네요. 자, 그럼 다음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현미공주님. 난 햄릿 먼저 하나 알고 하고 싶고 제약도만큼 용감한데 뭘 말해야 할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다 소개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빨리 결정을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못 떠서 뭘 대표할 수가. 어려우시면 다음 분 할까요? 그러지. 그럼 다음 분? 한 자리에 비었네? 간대님?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처음에 왔는데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요. 늦다고 잤네요. 네, 마침 간대님 차례였습니다. 간대님, 대표단으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단테입니다. 지옥 연합 천국을 다녀기도 했고 베스트셀러를 낸 위대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 에리미들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에릭 리들입니다. 젊을 땐 영국 달리기 선수로 활동했고 현재는 중국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를 하신다고요? 그렇소. 오, 중국은 위험한 나라인데 대단하시군요. 혹은 지들님과 전 그것을 잘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신들의 MBTI를 발표해 주실 건데요. 먼저 이수신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저는 ISTJ랍니다. 논리주의자자 등락가입니다. 인지노래라니라 논리를 펼쳐 어린아이들 논리지기 위해 박인지법 즉 바다 위에 썸을 쌓아 이긴 것만 봐도 내가 얼마나 등락가입자 논리주의자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내가 논리주의자에서 가능한 일이었죠. 역시 제 예상이 적중했네요. 아이가 맞군요. 자, 그럼 우리 돈키호테님은요?
나는 당연히 ENFP지. 내가 이가 아니라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마 이가 아무도 없을걸요? 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암태님은 INFJ입니다. 작가이기도 하고 평생 홀로 사니 자연스레 아이가 되었네요. 그럼 햄리님은요? INTJ입니다. 제가 좀 이처럼 더도 아무래도 가정사고 좁기도 하고 어머니와 삼촌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성적사 아이가 되어버리고 우유부단한 성격이 되었습니다. 햄리님, 괜찮아요. 다 잘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릭미들님은요? 아무것도 아닌 예수형이요. 네, 예수형이라는 MBTI는 없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형이요. 물론 이런 MBTI 유형은 없죠. 그렇지만 난 내 성품을 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말하고 순종하면서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유형에도 속하지 않소. 에릭님, 저희 의자 시간이 없어. 네, 이해가 안 되군요. 일단 여기서 MBTI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단테님에 대한 질문인데요. 단테님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내 취미는 글쓰기도 있지만 주로 숲에서 공상하는 것을 좋아해요. 아름다운 취미군요. 역시 베스트와 작가들은 취미부터 남달라요. 그럼 이수진님과 햄리님, 돈키호테님들 세 분 모두 다 기사, 장군, 왕자로서 나라를 위해 싸우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전쟁이나 싸움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저는 외적과 바다에서 싸움을 한 장군입니다. 고로 배가 필요했죠. 그런데 영양 대책을 앞두고 내분세력들로 인해 거북선이 불타게 되었습니다. 지게는 바늘선 12척밖에 남지 않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난감했죠. 왜군들은 수백 척의 배를 가지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고 물살을 이용해 싸움을 이겼죠. 결국 난 상황을 바꾸게 됐죠. 네,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 상황이네요. 그럼 돈키호테님은? 글쎄, 나는 마을 사람들이 날 잡으러 안달이 났을 때 좀 마음이 안 좋았네. 그렇지만 나는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다지 난감하거나 어려운 상황은 없었네. 그렇군요. 돈키호테님은 워낙 낙천적이셔서 맞는 말이긴 한데 좀 듣기에 거슬리는군. 알겠습니다. 햄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집에 자기 말 소중 답변하기 어렵군요. 삼촌이 살인마음이라 또 많이 혼란스러웠고 어머니와 삼촌이 살아가는 사이라고 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죠. 그만 참 말 아끼겠습니다. 불쌍한 햄리님. 근데 이수신님은 어디 계시나요? 이수신님은 볼일을 보러 가셨군요. 일단 알겠고요.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모두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자신의 적이나 원수를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시킬까? 저기 돈키호테님께서 가장 손을 크게 들어주셨어요. 한번 질문에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무조건 바로 달려가 그 사람을 창으로 무찔러 버릴 것입니다. 이랴!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패기가 넘치시네요. 이제 한번 이수신님께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오셨군요. 네, 그럼 단트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보내겠습니다. 저는 해코지를 안 좋아하거든요. 단트님. 근데 만약에 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사람이면요? 그러면 저도 기분이 안 좋으니 어쩔 수 없이 갚아야죠. 네, 그렇다면 이수신님은요? 만약에 길을 가다가 자신의 적이나 원수를 만난다면 이수신님은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나 일단 볼로 잡아둔 그가 나에게 큰 원수라면 죽이고 받을만은 하면 고문만 하고 풀어주죠. 난 장군이어서 피눈물이었습니다.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은 죽는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신님 다음으로는 햄리님. 이번에는 확실히 답해주세요. 저는 돈키호테님처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난 나에게 해를 베어주려고 합니다. 그들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이번에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에릭미들님. 여러분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 잠깐 에릭미들님. 성경을 들먹이는 거. 난 할 말을 해야겠어. 자, 본론부터 갑시다. 제가 여기에 출연한 건 오로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고 당신들은 그렇게 돌이켜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방금 사회자의 질문은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이 말만 하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만이 참된 진리이시고 사랑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종이니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외친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외쳐보실까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육조의 책 주인공 인터뷰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러게요. 책 주인공들의 특징이 너무 잘 표현되었고 친구들의 연기력에 깜짝 놀랐네요. 인터뷰해주신 강하원 친구와 책의 주인공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재미와 교훈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인터뷰. 갈수록 다음 순서가 기대가 되는데요. 자, 다음 순서는 4조에서 발표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강에 좌절하지 않고 재능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바르톨로메. 이 바르톨로메를 위해 우리 4조 친구들이 성품 처방 그리고 위로의 노래를 준비했다고 해요. 와, 벌써부터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그의 약속이 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며 비의 약속이 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때로는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바보처럼 보여도 우리도 노아처럼 바르톨로메처럼 묵묵히 좁은 길, 생명의 길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으면 좋겠네요. 아멘. 좁은 길을 잘 걷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품이 필수입니다. 자, 6조 중에서 3조가 발표를 마쳤어요. 여기서 우리 잠시 쉬어갈까요? 네, 잠시 쉬어가기 위해 우리의 우아한 김일은 집사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다고 해요. 네, 바로 독서 퀴즈입니다. 가을학기 읽은 책의 내용들 과연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스스로에게 묻고 싶네요. 자, 여러분 독서 퀴즈를 진행해 주실 김일은 집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집사님 나와주세요. 제가 돈키호테를 좀 쫓아다니느라고 다리가 아파서 좀 안 씻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맞았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나왔던 친구들 중에 궁금한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12조 그 영상으로만 보여줬는데 잠깐 이 자리에 모시고 싶습니다. 잠깐만 나와보시고. 온라인조예요. 그래서 여기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장도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잠깐 나와서 어떤 복장인지 잠깐 소개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르톨로메는 걔가 아니다 해서 나오는 마르가리트 공주를
2번 진짜 1입니다. 저는 젠드력의 1번이니까 2. 초등학생 편지에 나오는 약쟁가의 선녀딸이 저는 바르톨로메는 걔가 아니다라는 벨라스케스입니다. 저의 궁금함이 모두 풀렸습니다. 모두 인사! 들어가 주십시오. 오늘 여기 참석하려고 대구에서 온 친구들도 있어요. 자, 이제 퀴즈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이 친구들 중에도 있었어요. 우리 잠깐 읽었던 책을 가지고 퀴즈를 풀어보았습니다. 진행자 나와주세요. 재미있는 퀴즈 시간이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좀 더 성실하게 주의 깊게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요. 퀴즈를 통해 재미있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그럼 다시 조별 발표로 돌아가 볼까요? 네, 여러분 혹시 자산어고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자산어고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제목인데요. 우리나라 영화 맞나요? 네, 맞아요. 원래 자산어고는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쓴 해양 생물학에 대한 책 제목이래요. 이 영화의 중간쯤 정약용과 정약전의 제자 둘이서 한시 배틀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모티브로 11조도 시배틀을 했다고 하네요. 와우, 시로 싸우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정민 선생님께 배운 아이들의 현대판 한시 배틀 함께 감상하시죠. 안녕하세요. 2022년 제19회 UHSA 어린이 시 배틀 결승전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세 팀이 1등하기 위해 대결 중인데요. 오늘의 시즌은 홈스쿨링입니다.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첫 번째 팀, 최강조 팀부터 입장하겠습니다. 배고파 일어나 보니 해는 이미 정패섰지. 혼날까봐 배 한 곳 붙였겠지. 그런데 뱃속에선 꼬르륵 전두문 개지지. 점심에 두 그릇 기본이지. 그런데 축구하러 한 그릇만 먹었지. 배에선 여전히 꼬르륵. 저녁엔 한 그릇만 먹고 샬롯을 때 시작까지 시계반에 벌써 12시 가르치지. 뱃속에서 또 꼬르륵. 아버지 과자 봉지 또 사오셨네. 야식으로 오늘 하루 이렇게 끝나지. 예. 가장 어려운 팀이었는데 너무 열심히 잘했어요. 다음 팀은 1등 2등인데요.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눈이 떠져 시계를 보니 아직 5시. 조금 있다 다시 보니 이젠 늦었지. 그때 들리는 엄마 목소리, 지옥의 소리. 정신없이 뛰어가도 시간은 10시 넘었지. 선생님이 물으셨지. 왜 늦었냐고. 식당에 도착하니 12시 반. 오늘도 줄 서야지. 그때 들리는 엄마의 소리, 천국의 소리. 식사 시간, 푸는 말씀 시간. 설교 끝나면 코업 시간. 글로벌이 끝나서 집에 들어가 보니 다 못한 샬롯이 기다리고 있지. 망했지. 아직 하나도 못했는데 시간은 흐르지. 힘들게 샬롯을 끝내고 시계를 보니 12시. 너무 졸려서 눕자마자 잠들지. 네, 지금까지 1등 2위였는데요.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아요. 다음 순서는 대망의 마지막, 한우조입니다. 가향교 호, 홈스쿨링의 장점. 호환 면숙류, 호호 침숙류, 호가족 다유, 호가다 유유, 호의 가는규. 호는 늦게까지 잠을 잘 수 있다네.
소는 낮잠도 잘 수 있다네. 소는 가족과 많이 있다네. 소는 집에서 많이 놀 수 있다네. 소는 놀이를 할 수 있다네. 호스쿨링 신 새벽 월일 분우홀 인시 속두개 운출 기도진 요시 가신기 수계 금구와 목만 월범호 단 하나 뜨지 아니한 어두운 새벽 인시에 일어나서 머리를 닦고 대문에 나서서 기도하러 올라간다. 요시의 집으로 빠르게 돌아가서 손 닦고 이부자리에 눕는다. 꿈에 보름달이 떴으면 좋겠네. 호스쿨링 교육원 학교 친구와 우리 우향교지시 권가학문학 우학문학시 권가학예배 우학문핍고 권성경성학 벗들이 향교에 갈 때 우리는 집에서 학문을 배운다. 벗들이 학문을 배울 때 우리는 모임을 드린다. 벗들이 학문에서 모자람을 채울 때 우리는 성경과 성품을 배운다. 한우조 씨 너무 인상 깊었어요. 한이시나요? 네, 다들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채점이 시작되는데요. 다들 자기 팀에 승감이 넘치시는군요. 아주 노력한 티가 나네요. 네, 이제 심판들이 결정한 것 같네요.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수상은 최강조. 이제 대망의 최우수상은 한우조. 1등 2조는 장려상을 받습니다. 이로써 2022년 제19회 GHSA 어린이 시 배틀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멘트를 보여주신 조 잠깐 나와서 인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조시거든요. 11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 영상에서 편집을 맡았고 한우조 팀장으로 있던 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등이제 홍기영입니다. 최강조 배경 살짝 도와줬고 1등이죠. 배경 같이 썼습니다. 저 최강조의 학기이고 최강조의 배경을 맡았습니다. 1등입니다. 최강조의 랩을 맡은 박준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랩 배틀인 줄 알았더니 마지막엔 정말 한시도 등장하네요. 라임을 딱딱 맞춘 시 랩처럼 읊어대는 실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홈스쿨러라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시를 차분한 중점으로 낭독하니 저절로 몰입되네요. 저는 진짜 한자도 등장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실력들이 보통이 아니네요. 전혀 어렵지 않게 시의 세계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11조 최고! 그나저나 러시아 아카키 예비치 아무런 즐거움이 없던 그에게 외투가 생겼다고요? 네, 그러나 새로운 외투로 찾아온 행복 잠시뿐 외투를 도난당하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 불행했던 예비치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멋진 외투들을 마음껏 입어보길 바라는 착한 마음으로 3조 친구들이 패션쇼를 준비했다고 해요. 함께 보실까요?
우와, 시도 자체로 신선하고 재미있는 무대였어요. 그러게요. 모두들 모델 스쿨에 등록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신감 넘치는 워킹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정기적으로 패션쇼 열어주시기를 요청드릴 겁니다. 이렇게 웃고 즐기는 동안 벌써 마지막 순서가 되었어요. 아쉬우시죠? 어머, 벌써 그런가요?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할 조는 어느 조인가요? 바로 5조입니다. 5조 샬롯 회원님들이 샬롯의 마지막 학기를 마무리하며 전하는 소박한 발랄한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함께 청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찰롯 우주의 김예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찰롯 우주를 대표하여 저희 크리스마스 캐럴의 짧은 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주었습니다. 돈에 집착했던 말리와 스크루지는 헛된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사랑이 아닌 돈을 쫓겼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것이 아닌 헛된 것을 쫓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읽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찰롯 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학기
학기를 마무리하는 이 겨울에 딱 어울리는 발랄한 캐럴과 모두의 한 학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무대였어요. 친구들의 밝은 표정과 진지한 소감들이 인상적이네요. 수고 많았어요, 모두들. 이렇게 오지카 6주의 발표를 모두 마쳤네요. 한 학기 동안 책과 씨름하며 열심히 달려주신 친구들과 부모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방학에도 쉼없이 책을 친구 삼아 생활하실 여러분들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2022년 가을학기 로지컬 샬롯 페스티벌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책들과 여전히 좋은 친구들과 다시 만나요.